경인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승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급은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자들이 좀 대접을 받는다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잘 보면 맞대결 양상의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공백기를 갖고 있는 선수들의 기량 상태가,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승급 4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승급 4경주입니다. 문영인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특성급에서 강급된 2호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데, 금요경주 때는 마크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때렸어요.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았었죠. 바닥을 찍었습니다. 결승까지 못했었던 문영인,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영인 이번 편성도 득점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준 게 없었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문영인보다는 양진우가 경주감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양진우가 다소 좀 박성현의 견제에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3차권을 만족하다 보니까 결승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양진우의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류근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영현보다는 경주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리 선정에 따라서 문영인이 앞장설 수가 있고 양진우가 앞장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장선다 하더라도 양진우가 직선에서 충분히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하고 2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쌍복 경주권 쪽에 6번, 2번 쌍복 경주권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번 편성 류근철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 류근철을 활용해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짧은 추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근철의 힘을 쓰면 양진우가 짧게 가져가면서 문영인을 견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7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이 힘을 쓰고 문영인이 막혀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 문영인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을 차선책을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6번과 2번입니다. 6번,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6번,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이번 편성 류근철이 때리면 양진우 추입 나오죠. 6번과 7번입니다. 반대로 류근철이 때리고 문영인이 막혀 나갔을 때는 문영인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다리가 무겁다는 점에서 류근철도 이 강자빠진 1호 경주 때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근철의 문영인이 가능합니다. 7번과 2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 들어간다면 6번, 2번, 7번 단연 돋보입니다. 6번, 2번, 7번 3번 견주권 쪽에, 6번, 2번, 7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이상현도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어요. 6번, 2번, 1번까지는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쌍복이 우선이죠. 6번하고 7번입니다. 7번하고 2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승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순영 상당히 좀 전일도 그랬고 금요경주 때도 그랬고, 최순영 득점만 높지 힘들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회차 지정훈련 때 다음 주 출전하기 때문에 시속 점검을 나왔었는데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정훈련 때도 컨디션이 썩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영이 2차권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득점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강동규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최순영, 강동규 따라가는데 급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자 달아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순영 아무래도 다리가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강동규와 최순영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1번,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김학철이 전일 낙차 사고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요경주 때는 강동규 라인 전환 실수하면서 김학철, 강동규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강동규의 뒤를 놓고 김학철, 임경수 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학철의 선전 가능성 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6번 쌍복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6번, 3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6번, 7번 3복견주권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득점 높다고 최순영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강동규가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혼자 달아나면 최순영 못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과 3번 차선까지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우스컵 6경기입니다. 정상민이 좀 아쉬웠어요. 뭐 전일 3, 4코너 돌아 나온 시점에서 몸싸움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순간 밀려났습니다. 낙차를 피했었죠. 직선 추입 승부를 펼쳐나갔었는데 착순에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 컨디션 몸 상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남용찬 있고 최창훈이 있어요. 이들 적절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남용찬을 활용해 나가느냐 최창훈을 활용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남용찬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창훈도 전일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득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민 입장에서는 최창훈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설하고 인천이라는 점에서 7번과 2번입니다. 7번과 2번,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남용찬이 때리고 버텨낸다면 7번, 3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창훈의 몸 상태도 좋기 때문에 파업했었던 류근희를 뒤에다 달고 때려요. 남용찬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집니다. 정상민 또다시 전일 같은 경주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정상민도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선수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창훈이 가게 된다면 류근희가 가요. 남용찬이 갑니다. 그 점 때문에 2번, 6번이나 2번, 3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제 중심은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주력 승부라는 점 7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7경기입니다. 이번 편에서 박성호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추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박성호가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일은 상당히 좀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갑내기 친구 함동주가 있습니다. 뭐 송현야도 개인적인 친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윤아하고는 또 경상권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력 발에 나간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입장에서는 박윤아를 앞에다 두고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일도 박윤아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성호가 박윤아를 뒤에다 붙이기는 어려워요. 박윤아 오면 박성호는 무조건 박윤아 뒷자리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로키가 있습니다. 함동주가 있어요. 이들을 활용해 나간다면 짧게만 가져간다면 박성호가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박윤아하고 박성호, 박씨들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박윤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2번 쌍복견주권 쪽에 5번, 2번 쌍복견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하고 7번 차선으로 5번하고 7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쌍복 승부가 안정감 있죠. 5번하고 7번 차선 5번하고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본다면 이로키가 때리고 박윤아가 몰고 갑니다. 박성호가 뒷자리 막혀 나가는 경우인데 이로키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이로키의 선행을 박윤아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덩치 차이가 꽤 큽니다. 10cm 이상 차이가 나죠. 이로키가 상당히 커요. 185인데 박윤아는 172밖에 안 됩니다. 185짜리가 주도록을 발해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박윤아 넘어서려고 하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박상서가 끌어낼 수도 있어요. 함동주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윤아 넘다 퍼집니다. 외선에서 뒤늦게 박성호 날라오고 박상서가 끌어낼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로키 머리 놓고 박성호나 박상서를 공략해 나가는 7-1이나 7-2는 7-1나 7-2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5번, 2번 쌍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기입니다. 박민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기회를 내렸어요. 과연 박민호가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기회 내리고 전일
나름 투지 넘치는 경준력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전준영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낙차 후 출전했었던 우성식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다는 점에서 박민호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주라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는 기껏 해봐야 마크 추입밖에 안 되죠. 저치기 안 돼요. 선행도 불안합니다. 이 점 때문에 오히려 경주감 괜찮은 전준영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준영이 힘을 쓰면 박민호, 우성식 마크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4번 전준영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파업을 했었던 박민호가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하고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박민호 추입발보다는 전준영의 버티기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추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신 전략 4번,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우성식도 선행감이 괜찮죠. 전준영이 몰고 가기만 하면 돼요. 박민호는 우성식 온다 하더라도 전준영 오면 자리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전준영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양보한다면 1번 하락에 나갈 4번의 직선 추입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4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 1번 차선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식 전일은 좀 병주 상황 걸리다 보니까 치고 나갔다가 결국 낙차까지 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성식이 계속해서 연타 출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잘 나갔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5주 만에 출전했습니다. 나름 몸을 만들고 출전했었던 우성식 낙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성식이 때리고 전준영하고 박민호가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다가 우성식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죠. 우성식하고 또 윤진철은 또 개인적으로 또 상당히 좀 친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성식이 윤진철 달고 쏘면 1번하고 5번이 나올 수 있어요. 뒤늦게 박민호 날라오는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5번, 1번하고 2번, 1번하고 5번, 1번하고 2번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하고 2번 쌍복이 안정감 있습니다. 4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결승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재우가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상당히 힘겨운 경주였었는데 직선에서 그 먼 간격 큰 거리를 따고 들어가면서 머리까지 쳤었던 손재우 확실하게 몸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요즘 손재우 특성 결승전에서도 강자들의 손재우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 뒤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손재우가 이번 편성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느새 득점이 높죠. 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손재우 입장에서는 박종태로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박종태가 끝까지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재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파업하지 않고 견제를 펼쳐 나갔었던 박성현과 동반 입사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2번입니다. 3번하고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복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 전략 권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는 함께 연대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양기원의 연대가 딱히 없어요. 하지만 몸 상태만큼은 끝내준다는 점에서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타협입니다. 3번하고 1번 전략적인 타협 좀 차협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3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혼자 싸워야 되지만 몸 상태만큼은 양기원이 끝내준다는 점에서 양기원이 어설프게 선행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이용주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양기원과 이용주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연합 1번하고 5번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라인 전환 시도해 나갈 수 있는 박성현이죠. 1번하고 2번 동전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손재우가 수도권 선수이기 때문에 박종태와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고 김재영과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양기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용주하고 박성현을 뒤다 붙이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양기원 머리 놓고 이용주라든지 박성현을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 1번과 5번, 1번과 2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전략은 손재우 인정하고
박성현이죠. 3번, 2번입니다. 3번,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설명이 저의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